안녕하세요, 쭈아. 여러분들에게 12시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의 이정원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는 주식 멘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2023년 우리 새해에도 큰 수익 빵빵 올릴 수 있게 전문가님께서 또 히든 종목부터 또 장중 이슈와 또 희망 업종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톡톡한 주선생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겠죠. 이번 전문가님께서는 히든 종목을 무려 3가지나 들고 오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부터 우리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셔볼 전문가님은요. 우리 주식의 신, 또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빅터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다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해도 바로 오픈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우리 톡톡한 주선생과 함께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종목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톡톡한 주선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요. 날이다 날마다 오는 전문가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 필히 스윙 랠리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주식의 신 빅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택트에 맞춰서 화상 연결해드릴게요. 빅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새해인데 첫 주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연말에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을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네. 제가 노란국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연말 잘 마무리 짓고, 연초에도 네. 또 수익 행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어제는 우리가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미국 IRA 법안에 좀 특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증시 코스피랑 코스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지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내 증시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코스피 2,400선 깨지고 나서는 베어리 시장 때, 그러니까 하락장이 계속될 수 있다. 조정이 깊을 수도 있다. 바이더비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글로벌 해외 시세들이 오픈이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것 역시조차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 속도에 관한 것이 주요 관건인데 이 결론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터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12월 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으면서도 옥석 가리기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부분들은 이제 이 방송 말고 타방송, 그러니까 박스 다른 채널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은 수익률 위에 잠깐 수익률 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진단을 해보면 결국엔 연초에는 사실 상반기 자체를 크게 보면 베어리 시장, 그러니까 하락한 이후에 박스장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 바로 급반등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그 부분에서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12월부터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OTT, K 콘텐츠 관련주도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었고요. 이 또한 집세가 지금 지속되는 분위기예요. 이걸 감안했을 때 저와 또 2023년 달려보면 나쁘지 않은 실적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해외 증시가 같이 오픈이 되면서 하방 네. 압력이 조금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작년에부터 11월이나 12월부터 이러한 관점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하방 압력이 있으나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좀 흘러갈 것이다라는 정평 좀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익률 이러한 장에서도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계시는데 수익률표 잠깐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표 보시면요, 빅턴님께서 우리 MK전자부터 시작해서 일동제약, 또 실리콘투, 원텍, 대부시스터즈 이렇게 화려하게 수익률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MK전자 지금 현재 상한가 부근이기도 한데 역시나 빅턴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탄력적인 수급, 또 테마성이 짙은 종목, 알맞은 재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딱 MK전자 딱 그 종목이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 거두셨나요?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네. 보겠습니다. 일단 윈텍 아닙니다. 원텍입니다. 원택입니다. 네. 제가 12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거 산타릴리 끝나고 이제 뭔가 하락이 시작되는 기조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이게 피부미어 관련주예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중국 있죠. 예, 중국발 입국자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 오는 수요를 예상을 하고 이미 매집이 되었었던 구간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10월부터 이제 리오프닝 세션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었고, 2차적으로는 이 구간, 4,000원 마디가 구간에서 매집되는 걸 확인하고, 12월 10분, 이거 뭐 합정 아닙니다. 이거 노란투방 들어오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요거 관련돼서도 뭐 원택을 방송 추천주로 드렸었습니다. 이게 또 코멘트도 드렸죠. 제가 선침해하는 전략으로 내일 저녁 신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가 매도, 고점 매도는 못하고 종가 매도 하면서 약 17%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 먼저 펀더멘탈적으로 보시면 피부 미용, 그리고 FDA 승인 취득했던 이력, 그리고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이 정형외과 쪽에서도 다변면한 용전 수술기를 사실 이용하고 있다. 이게 고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동남아 쪽 말고는 이제 유럽발이나 미국발 수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겨울 시즌은 미용이 호황기다. 그리고 네. 꾸미는 MZ 세대를 감안했을 때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그런 수혜 종목이었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렸었고요. 바로 또 이제 두 번째로도 K 콘텐츠, 리오퍼닝 관련돼서 그리고 OTT 관련돼서 그 다음 세션을 보시면 이 바로 캐릭터 관련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 이것도 12월 14일 날 세션을 드렸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거 이미 핵심 키워드를 좀 더 갖다 드렸었어요. 이거는 거의 오픈 종목이었고 이때 당시에요. 이 12월 14일이 언제냐? 요 주요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이게 241선인데요. 기술적으로 이런 수령 구간에 들어선 매집 구간에서의 매수였다. 공식 추천주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뒤에서도 또 나올 텐데 가격이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24%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에서도 또 뒤에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천주, 이거 마지막에 또 오픈을 해드릴 텐데 가격 전략 같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 매집 구간에서 어떻게 잡았는지 또 코멘트를 드릴 거고, 고점에서, 이건 고점 부분에서 팔았어요. 6만 원 넘어서 팔았거든요. 요거 감안했을 때 상한가 부분처럼 수익을 냈다. 기간은 한 10일 이상 수익을 냈었고요. 사실 이게 쿠키런 관련주죠. 네, 쿠키런 여러분들 휴대폰 게임 하시고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이제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현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퀘스트 완료 시 보상형 광고로 대체하면서 현금성 그 결제 자산 말고도 광고 자산으로도 수익을 톡톡히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톤,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키워드를 보시면 역수출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게 최종적으로는 좀 늦게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은 14%밖에 못 가져갔지만 이 이커머스 자체를 선택해서 가져가자.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에 관련된 거죠. 이제 관광, 호스텔, 카지노 이 언택트 말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뭐 1세대는 아닌데 어쨌든 유용한 상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고 중간 거점, 그러니까 글로벌 거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쿠팡까지는 아니지만 화장품과 의류 이쪽에 매출 추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식별을 했었고 그 가격 단가 같은 경우에도 좀 나쁘지 않게 단기 이평선 또 밑단에서 잡았어요. 요즘 주가들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주가들이 다 싼 가격에 와 있고 펀더멘탈만 확실한 종목이라면 수익 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그런 종목 옥석 가리기 정말 힘들죠. 이런 거 제가 다 무료 톡방 안에서만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연초인데 또 제가 연말에 이렇게 12월 중순에 가져왔었던 종목 10% 이상의 종목 수익 가져다 드렸었습니다. 1월달 제가 이런 거 못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 보따리를 쌓아놓고 한두 개씩 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한 30분 정도 좀 남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쪽에서 또 매크로 시황 읊어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가져왔거든요. 블라인드 세 종목 가져왔는데 그 부분들도 풀어드리면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택, 데브시스터즈, 또 실리콘2까지 세 가지로 정말 간단하게 수익 자랑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원택은 우리가 미용기기가 좀 계속해서 좀 이용이 되면서 특히나 겨울에 좀 실적이 좀 더 상승하는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리지오 인기에 좀 60%가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여행 수요를 예상을 해서 빅터님이 매집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브시스터즈 우리가 쿠키런 종목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실리콘2 우리 릴스에는 제로투가 있다면 우리 증시에는 실리콘2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실리콘2도 해외 마케팅, 또 우리가 거점으로서 이커머스 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연말부터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지만 빅터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주고 계시고 있고요. 자산 증대 기회는 좀 분명히 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빅터님이 얼마나 종목을 사실상 잘 잡는지 이렇게 수익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방송에서도 함께 출연해 주시면서 타점 함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50분까지 오늘은 빅터님 주식의 신 전문가님 방송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라고 입력해 주시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우리 노란 톡방 무료 링크방 바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월의 시작을 빨간색으로 뿜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빅터님의 무료 톡방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023년 새해 전망과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빅터님은 올해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네.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자료화면 가져왔는데요. 네. 주요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먼저 1분기에 리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점이 있죠.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발 여행자들, 그러니까 입국하는 중국 그 여행자들을 다 지금 PCR 진단 검사하고 지금 불만이 많이 났어요. 지금 중국인들 뿔났. 사실 근데 이거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재확산세가 또 한 번의 여파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네. 이거 또 한 번 증시에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인플레이 피크를 찍고 뭔가 꺾이는 듯한 분위기지만 여기에서 또 갑자기 코로나 확산세, 재확산세 터진다 했고 그리고 지금 변이가 나왔죠. 변이가 최고조에 이뤘다. 이거 사망자 수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 이벤트 아무 의미 없어질 겁니다. 증시 충격 한번 더 올 건데요. 저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는 이제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면서도 이런 주요 변이 나올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래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미국에서 뉴욕 저기 뭐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요. 알지? 네.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거 뉴욕에서 열립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 키워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련주들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이 또 춘절 연휴죠. 그래서 아마 해외여행 많이 올 거예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도 대상이 되겠죠. 사실 수용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이더라도 증시는 좀 탄력이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연초에는 기관들의 바스켓 매매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포트폴리오를 연말에 지정을 해놨다가 연초에 그냥 대량으로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일단 어제 오늘은 분명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코스피가 장중에 2,200선이 무너졌어요 오늘. 네.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연중 그러니까 1월 중 안에는 반드시 반등 구간 한번 나올 거니까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되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앵커님도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했었느냐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장 하방 압력에도 금리 관련된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요걸 관련해서 저는 국채 금리 매매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와. 이거 노란색방 네. 안에서도 계속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이게 5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자이언트 스텝 있죠? 네. 자이언트 스텝. 이때 시작되고 나서부터 포지션을 잡아서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습니다. 다만 엔드스테이트로 봤을 때는 연초까지 수수료 포함 7,800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다 드렸고요. 네. 이게 결국엔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게 매매를 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사실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아마 다들 거부감을 일으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험, 고수익 뭐 이렇게 느끼실 텐데 주식 종목이라고 해서 그런 게 과연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서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주식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선별해서 가져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 한 달 안에 2,200선 반등은 나오겠지만 아마 반등의 크기는 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때문에 국채 금리 매매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으로 아마 1월달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2023년 상반기 1분기를 봤을 때 우리 중국 때문에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좀 더 일으켜질 것 같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관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에 관련된 것은 이미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가 우리 뉴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우리 주식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픈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짜고 연초에 좀 충분히 매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가 지금 현재 장중 2,200선을 오늘 깨긴 했지만 다시금 1월 달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 반등 타점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오픈톡방에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하방 압력이 충분히 있지만 우리 빅터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 쪽이나 국채 금리 쪽으로 매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고 우리 작년 5월부터 빅스텝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하방 압력이 주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계속해서 달달하게 주시는 전문가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리오프닝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장세가 우리 경제 시장의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 2023년의 세계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세계 경제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드리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일단 비중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검은색이 개인 신용 물량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개인 예탁금. 그리고 메인이 순매수해준 부분은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파란색 라인은 계속 지금 아랫단으로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가 그러니까 마이코리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투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어떤 구간에 있느냐, 이런 박스 구간에 있어요. 사실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별로 코스피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량이 적습니다.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그 와중에도 이제 물론 급등주들, 테마주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는데 그거 한번 3% 5% 수익 내려고 했다가 잘못 먹으면 요즘 말로 이제 뚝배기 터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비바람이 치던 바다가 잔잔해져 오면 따뜻한 만남들이 다시 시작된다. 따뜻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증시에서 다시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부재된 상황이다. 라는 네.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누적 순매수량이 적어진 이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 이게 크게, 그러니까 예전에 IMF급 이런 매도세는 아니거든요. 예탁금은 계속 위치는 해주고 있어요. 빼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순매수하는 그 시점이 점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인데 뒤로 가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가장 커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지금 사실 강달러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 중국발 무역 수지가 계속 상승해서 이 선행 지수들이 개선되고 후행 지표들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 증시도 퍼더미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제 유럽에서도 코멘트가 나왔어요, 어제. IMF에서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등의 경기로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세션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둔화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사실 악재 아닌 악재라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하락 배팅에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ETF가 있고 그리고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노란 톡방에 추가적으로 오시면은 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방송에 나온 거 핵심은 블라인드 종목 세 종목이잖아요. 그 네. 종목을 대해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이 건전한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제가 좀 입증을 해드리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전에 제가 수익률로 분명히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방송을 제가 끝까지 해서 그리고 또 끝까지 하더라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이거 종목 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오픈은 노란 톡방 안에서 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투자자별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 사실 코스피가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많이 적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의 부재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강달러를 유지하고 킹달러 현상을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만드는 반면에 우리 중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발 무역 수지가 좀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 선행지수도 올라가고 또 후행지표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거시경제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보여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빅터님의 수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수익률표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우리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 지금 빅터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내 자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재료라고 해도 모두 급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빅터님이 잡아주신 종목들 괜찮게 수익률 나오고 오히려 너무너무 좋게 나온 수익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점, 이슈 분석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자체도 지금 증시 상황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이러한 것들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고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상황 흐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거 거의 다 마무리 지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결국에 OECD 선행지수,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요즘에 작년까지는 사실 이 후행 지표들 CPI나 PPI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가 하락했다면 지금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그러니까 M1 통화량이죠. 공동 국제 통화량을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의 꼬리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 선행 지수가 개선이 된다면 후행 지수도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증시나 환율 시장도 안정화가 찾아올 거예요. 요게 지금 두려워서 연말에 우리나라 국가정부에서도 증환펀드 형성해서 지수 진짜 나쁘고 보면 그때 완전 대량 매수해서 지수 받쳐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자금 수입이 아직 안 됐죠. 네. 마치 당국에서는 금융 당국에서는 폭락이라도 와라라는 코멘트를 주는 암시처럼 뭐 증환펀드 해놓고 유입되겠다 해놓고 뭐 투자하진 않고 맞아요.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선행지수 자체가 좀 좋게 개선이 된다면 저는 증시 또한 건전하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트라이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1월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강도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 마지막으로 연준 정책 이거 FOMC에서 이번에 코멘트 나오죠. 이게 연준 정책의 변화가 과연 빅 스텝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스탠다드 스텝으로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올 것이냐. 정말 다방면으로 좀 존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방으로 좀 더 나올 것 같다. 그 와중에 보수적으로 좀 종목을 사야 된다면 저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코멘트 마무리 지을게요. 네,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네.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면 당연히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사실 새해 첫날부터 우리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퍼섹 같은 방산주가 좀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산주 올해에도 좀 테마 섹터로서 좀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방산 보세요? 섹터. 네. 일단은 제가 현대로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장교 출신이거든요. 음. 사실 방산 업황 자체가 네.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 방산주도 수주 기대감이 1년 내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 이런 굴뚝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수주 기대감만 반영이 됐다가 다시 싹 하락하는 경우가 대반사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업황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항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과 같이 커버링해서 같이 볼 수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급등이 왔다 하면은 바로 차익매물 쏟아지는 그런 수급 현상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저가 밸류에 와 있는 테크주들을 저는 좀 더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지 마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러냐 한다면 전쟁 피크도 찍었고 수주도 추가적으로 나올 여력이 안 보이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이쪽으로 가야지 방산주 자체로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재료를 찾아야 됩니다. 재료. 이 재료 같은 경우를 잘 선택하려면 저도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시황뿐만이 아니라 종목군에 대한 재료들을 다 오픈을 해드리거든요. 그 부분들 같이 잘 참고해서 방송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좀 방산주에 대한 질문도 해봤는데요. 현재 방산주는 피크를 좀 찍은 만큼 재료적으로 좀 소멸이 된 부분이 보여 있고요. 수주도 받을 것은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주 아니면 좀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자 샵 3989번 누르시고 빅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해도 우리 무료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든 종목 오늘 3가지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종목을 오픈을 해드려야겠죠. 네. 종목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글로벌 이벤트들 말씀을 드리면서 JP모건 헬스케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1월 9일부터 1월 12일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온라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도 같이 한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또 여기 JP모건 헬스케어 온다는 사람들 다 지금 시야가 참 웃기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은 컨퍼런스 네. 이후에 기술 수출 관심도가 상승할 만한 그런 기업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다양한 메이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 와중에 네. 바이오 파트너링으로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일단 키워드 핵심 키워드 고령화와 저출산이 우려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프로블럼인데 요거를 좀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자면 결국 치매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도 하죠. 이 치매에 대한 예방제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우리 국내 탑3 기업이 있거든요. 네, 땡땡바이오, 그리고 땡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장 회사인데 땡땡바이오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 핵심 키워드 다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GV1001번 미국 FDA 임상 승인 계획서가 이미 나왔어요. 네. 미국 FDA에서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치료제, 관심을 갖고 있는 치료제이고, 물론 우리나라는 2상까지밖에 가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3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걸 적용하고 나서 유럽발 임상을 또 진행을 중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말고 유럽, EU 국가 쪽도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데 사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왔고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치매 증상인데 피부를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네, 부모님들 중에서 더욱이 더 그렇겠죠. 네, 이거를 보면은 중증 환자 이상은 진짜 사실 대소변도 잘 못 가릴 정도로 많이 네.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 대상으로 유효 안정성 평가를 적격화 받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은 그렇게 받았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아직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잘 성사가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올 한해도 작년 한 해도 돌이켜 보면 네. 사실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주들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 한해 기대해볼 이런 팀베거 종목들은 이런 본연의 질병들, 그러니까 치매라든지 이건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고령화 질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굉장히 바닥자리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가격 단가를 보시면 좀 많이 하락해 있어요. 앵커님이 봤을 때 이거 가격 단가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좀 사기 버거운 자리일 것 같아요? 저 사실 좀 들어가기 네.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 원래 그렇죠. 공포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매스타점이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이 장기 평선을 보시면은 꽤나 많이 터치를 못한 구간이 있어요. 네. 여기 터치를 한 구간을 보시면 2021년 8월, 2022년 1월 이후에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를 일봉인데요. 일봉상 이런 수렴의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개미터 기구가 있어요. 네. 과연 이 자리지 않을까. 만원 단가에서도 이 12 물량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12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네. 그 전환사채로 무언가 유형 자산이나 뭐 아니면 R&D를 하거나 뭐 임상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 단가를 트래킹 해보니까 10,000원 부분이 저점이었다. 지금 11,300원이었고 이 기업이 최고가를 한번 보시면 한 5, 6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네. 지금은 11,000원 구간에 와 있고 이거를 올해 6만 원까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수렴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첫 번째. 두 번째, JP모건 헬스케어 재료주로 충분히 탄력받을 수 있는 그런 유력주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 테마 자체가 이 코로나에서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질병 관련주로도 이제 분산 투자가 될 그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매집 단계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 히든 종목 첫 번째로 주신 종목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주로 좀 많이 떴다면 올해의 재료로서는 본연의 질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10,000원 단가 부근에 저점을 좀 확인을 하셨고요. 11,300원 부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최고가는 5, 6만 원 정도는 되지만 물론 올해 안에 2만 원까지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셨지만 지금 현재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포착을 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두 번째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재료 쪽으로 좀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쪽보다 이제는 본연의 질병 쪽으로 좀 테마가 넘어왔다는 점에서 세 가지 이유로서 우리 첫 번째 종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같이 살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거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난리 네. 났어요. 아, 두 번째 정말요? 종목 네.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보유 중인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 종목 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와, 지금 좀 알 것 같은데 15%, 저는. 20%까지 찍고 지금 잠깐 빠지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무료 추천주로 나갔었던 거.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이거 썰을 풀어야겠네요. 아무튼 이거 역시, 참고하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K 콘텐츠 관련주가 지금 현재 보유 종목으로도 20% 이상 상승 중인데 네. 일단은 이게 지속 강세다. 추세 추종을 해야 되는 테마인데 웹툰 관련주를 일단 두 번째 시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무역과 액션 전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무툰 그리고 여성 로맨스와 이 BL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이즈 러브 이거 네네.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죠, 이분들이 장르 굉장히 중에 좋아하는 하나죠. 콘텐츠예요. 네. 네, 이거 앵커님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은 툰이라는 없습니다. 사이트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상장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아. 신규 수급주로도 오. 탄력을 받았다. 제가 이거 네. 오늘 아침에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 5% 이상 상승 중이었는데 오늘 시세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와. 한번 단가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8,450원에 제가 시생 캡처를 한 건데 네. 오늘 이미 시세 다 나왔습니다. 9,000원 부근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이건 제가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아무튼 노란 축방 안에서는 이 종목 살 거다라고 미리 힌트를 드렸었고 네네.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무역 액션 그리고 이 로맨스 관련된 플랫폼들이 되게 소설 쪽에서 웹툰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상상력을 펼치는 그 상상력을 대리만족하게 해주는 K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으로 보면은 어떤 걸로 가야 되느냐 드라마로 진짜 나오게 될 그런 그죠.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BL까지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여성 로맨스 같은 BL은 경우는 우리 충분히 나올 수 넷플릭스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넷플릭스와 네. 또 이제 디즈니 추가적으로 플러스. 네. 30개 이상 아. 계약을 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는 웹툰을 좀 조금 더 바라보자. 추세 네. 추종을 해서 이 OTT로 넘어가기 전에 웹툰 좀 한 번 더 바라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추세가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잠깐 한번 제가 가져온 자료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최근에 3일 동안에 기관들이 매수한 이력을 보시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동반 매수입니다. 네. 애니플러스 이거 보면 진짜 말 다 했습니다. 애니플러스, 레몬레인, 그 집단 미디어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사실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대반사이다. CJC는 이건 대장주라서 그렇죠. 네. 대장주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세장 속에서 목적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기업들 따져봐가면서 재료가 탄탄한 기업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오늘 3개나 가져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수급이 유력한 기업들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함부로 또 이런 종목들 따라가다가는 쉽게 몰리기 일상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즘에 딱 하락하는 네. 장기 차익이런 수급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감안을 해서 또 종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 블라인드 종목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2번째는 재료가 너무 탄탄해서 이미 노란 특방에서 드렸는데 수익이 이미 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2,000원 부근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상 다음 주에 빅터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은 수익률에서 좀 자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거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요즘에 콘텐츠주를 지금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있고 수급 상황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주 OTT로 넘어가기 전에 이 종목 웹툰 종목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노란 톡방에서 주신 부분으로서 우리 노란 톡방에 없으신 분들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부분이고 지금 톡방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님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픈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뜨기 마련이니까요. 꼭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웹툰 보고 우리 그다음 OTT 봐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주 계속해서 강력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콘텐츠 관련주 이거 사실 네. 게임 원래는 본연의 동사 사업은 게임인데 이 캐릭터 독보성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와, 네. 제가 작년에도 대박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 또 오늘 지난번에 재타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거 방송 초반에 보셨던 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대부 땡땡땡땡 이 종목인데 다 알려주셨네요. 사실 네. 네, 이미 다 알려드렸던 종목인데도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네.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오.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 재료 보시면 이 쿠키런 킹덤이라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킹덤이 차별화된 광고 도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앱 결제 외, 그러니까 현금성 결제 외에도 알파 수익으로 보상형 광고 시스템으로 결제한 게 네. 가장 큰 이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보통 모바일 글로벌 게임들 다 보시면은 보상형 광고로 대체 많이 쓰는데 좀 늦게 한 게 있어서 쿠키런 같은 거. 네. 이게 리스크이자 리터닝 기회일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 동반해서 해외 글로벌 유명 게임사와 스팀 게임사와 오븐 스매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오븐 스매시 프리뷰를 보면은 베타 서비스 정도도 이제 다 끝난 네. 상황인데 모바일에서 PC로 넘어가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 변수예요. 이게 리스크일 수도 있고 리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게임은 좀 많이 진짜 찐 게임 유저분들 아니면 하기 힘들거든요. 요즘 다 누워서 네네.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맞아요. 밥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이런 육성 게임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PC 콘솔로 게임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향수병. 옛날에 내가 앉아서 진짜 미친 듯이 게임을 했던 그런 이력들. 그리고 MZ 세대를 또 공략을 했을 때 이 굿즈 상품들을 또 추가적으로 내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주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요거 중순에 추천드렸을 때가 이때였죠. 이거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지금 또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해서 2차 상승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 이 검정색 막대선 보이시죠? 이 구간을 제가 왜 체크해놨을까요? 그리고 단가는 7만 원 아랫단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12만 원 정도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났었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올 한 해 또 사고 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캐릭터 독보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종목인 만큼 또 이 단가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우리가 초반부터 우리 톡톡한 주 선생 보셨으면 당연히 아실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종목은 우리가 쿠키런을 만드는 회사고요. 작년에 킹덤으로 좀 많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현재 방탄 콜라보도 돼 있고 인앱 광고도 들어가면서 좀 매출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IP 기반으로 신작인 오븐 스매시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굿즈 상품으로 추가 매출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면서 지금 빅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2차 상승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언더 쪽에서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사실 오버슈팅이 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12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좀 기가 막힌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눌림목에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빅터님께서 알려주실 거니까요. 우리 같이 탑승을 하셔서 우리 상승할 수 있는 기회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보고 가실게요.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러한 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자산 증대 기회 우리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 무료 톡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빅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우리가 오픈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타점 잡아주시고 종목들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놀러 오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빅터 전문가님 2차 전지 또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그런 IRA 이슈가 있고 나서 우리 이미 코스피, 코스닥 많이 빠질 때 현대, 기아만이 조금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언제까지 좀 버텨줄 수 있을까요? 테슬라 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게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도 반등을 하면서 우리 전기차 시장이나 2차 전지,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이 IRA 관련돼서 미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친 상황인데 네. 대신은 당한 느낌이죠. 근데 IRA 관련돼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전기차 전환 이 IRA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완성차들이 원래 52주 항상 달려가다가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런 내연기관차에서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진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세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저기 알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달러라도 많이 줘서 이거 공장 수주하는데 돈을 줄인다든지 임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이 아직까지도 뭐 많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고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유 기술력이 이제 수소차도 나름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만대 한두 대꼴로 뭐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우려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즘에 날씨를 고려했을 때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방전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오기까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완성차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밸류는 여전히 낮은 가격에 와 있다. 다만 네.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같이 동반 매수해줄 때 그때 매수를 해야지. 저기 막 아까 뭐 7, 8만 원 이때부터 계속 사가지고 물리면서 이렇게 투자한다. 이거는 정석적인 투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의 접근을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그 안에 마이크로를 보시되 마이크로 안에서 산업분들이 정책적으로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노란색만 이렇게 드리거든요. 네. 앵커님 잘 찝어주셨어요. IRA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올 하반기 때쯤 봐도 늦지 않나. 이렇게. 네. 하반기 때 봐도 안 늦습니다. 네, 말을 잘못했는데 안 늦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좋은 코멘트와 또 이제 장중에 좀 테마, 급등 테마 혹은 재료가 오픈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자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IRA 감축법까지 좀 짚어주시면서 우리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빅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부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